자, 그래서 339쪽입니다. 골격근이에요. 339쪽의 골격근. 네, 네. 여기서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근육이라고 할 때 그 근자죠. 그쵸? 예. 근데 네, 앞에 골격이 붙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네, 지금까지 뇌골격을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뇌골격과 함께 그 상호작용하는 근육이다라고 해서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단원 11단원의 두 번째 단락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주요 형태의 근육, 그리고 근육에는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골격근이 있고요. 그다음 민무니근이 있고 가로무니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격근은 뭐다? 우리의 내골격, 뼈를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근육은 뭘 것 같아요? 재현이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뼈를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근육이 골격근이라면 나머지 두 개의 근육은 뭘까요? 그 심경? 아닌데. 네, 맞아요.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죠. 그쵸? 근데 네. 심장은 뼈를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골격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심장 근육이 바로 여기 가로무늬근이에요. 가로무늬근.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한 녀석 남았죠. 민무늬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남았는데 요 친구는 도대체 뭘까요? 뼈를 움직이게 할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네. 그냥 형태상 있는 그런.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디가 열심히 움직이죠. 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위가 움직이려면은 거기가 근육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무니근은 내장 근육이에요. 내장 근육. 예, 네, 위나 장 같은 친구들이 이제 민무니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네. 저기서는 가로무늬근이라고 적혀있는데, 책에선 심근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그래요? 그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아, 네, 가로무늬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가 유일하게 심장밖에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심근이라고도 합니다. 심장 근육이라고 해서. 그래서 네. 아마 뭐 책이 개정판을 내면서 이제 요거를 뭐 바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 단락에서는 골격근에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골격근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 11.4는 인체의 골격근에 관한 개략적인 그림이다. 자, 이 시점에서 전혀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근육들을 모두 암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골격근의 주요 종류들을 이제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그 왕자라고 불리는 그 근육이 요거죠, 그쵸?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왕자가 잘 만들면 아마 여기 요렇게 되겠다, 그쵸? 이렇게 잘 만들면 이렇게 왕자가 나오는 이유가 요게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슴 근육, 그쵸? 그다음에 요 허벅지라고 불리는 넙다리 빗근, 뭐 이런 거, 대퇴 사두근, 요거 이제 뒤쪽이겠죠, 그쵸? 그다음에 뭐 전결공 골근 말도 어려워요, 그쵸?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대둔근은 이제 ong덩이 근육이고, 그다음에 우리 승모근 많이 하죠, 그쵸? 아, 여기 승모근 있잖아요, 그쵸? 네. 요 어깨 쪽, 여기 어깨 쪽지 쪽에 있는 요 근육, 요런 근육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뭐 궁극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뼈를 움직이는 역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의 운동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골격근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골격근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골격에 직접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뼈를 움직이려면은 근육하고 뼈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재현이 갈비 같은 거 먹어봤었죠? 그쵸? 네. 거기서 보면은 뼈를 이렇게 발라내서 먹어 본 적도 있죠. 그쵸? 네. 예, 그거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쉽게 그- 쑥 발라지지 않아요? 네. 그쵸? 이렇게 쑥 떨어져 나가다가 끝에 부분 약간 붙어 있고 이러죠. 그쵸? 네, 막 델롱델롱 뭐 하나 이렇게 예, 맞아요. 근데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때요? 쑥 그냥, 빠지. 네, 그냥 쑥 하면 쑥 빠지죠. 그쵸? 네.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뼈에 근육이 밀착되어서 예,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대신에 근육 끝에 자, 근육은 골격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팔 근육 여기 나올라나? 예, 여기 안 나오겠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전완근 말하는 예, 거. 전완근. 아, 네. 전완근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끝으로 가다가 점점 점점 가늘어집니다. 근데 이건 다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직접적으로 뼈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끝날 때쯤 돼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힘줄이라는 거예요. 힘줄. 아, 예, 이렇게 해서 힘줄이 양쪽에 붙어 있어요. 테니스 라켓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쵸. 네, 테니스 라켓줄하고 힘줄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예, 네, 질긴 거 아닌가요? 엄청 질긴 거죠. 네. 와, 저번에 힘줄 네, 씌워 안 뜯기더라고요. 예, 절대 안 뜯겨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갈비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접착제로 붙인 거지만 접착제로 안 붙인 그런 뼈들을 발라 먹다 보면 끝에 쪽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우둘두툴하면서 안 딸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먹다 보면 끝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남는 부분 요런 거 있잖아요. 그게 힘줄 자리예요, 정확하게. 아, 예, 원래대로라면 그런 힘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근육하고 붙어 있는 예,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천사가 이제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엉덩이 뼈와 이 그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을 쳤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위골됐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위골됐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힘줄이 파열됐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때린 힘줄 아, 부분이. 아, 자, 그렇구나.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근육이 힘을 전달하려고 해도 이 힘줄이 그 뼈에 붙어 있어야 뼈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을 해도 뼈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그래서 야곱이 걸으려고 힘을 줘도 이게 제대로 잘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모든 못 움직이니까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로 이 힘줄이 그 네. 뼈랑 근육의 그 중간 다이라는 점. 그렇죠.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질긴 그 테니스 줄 같은 게. 네. 근데 이게 끊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끊어지면은 말 그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들 가끔씩 아킬레스건 아, 파열됐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쵸? 네. 예, 그것도 이거예요. 아킬레스건은 발목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이게 발. 발목이 버티질 못하니까 그냥 훅 주저앉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힘을 줘서 근육이 작용을 해도 그게 뼈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골격에 가까워질수록 가늘어지다가 이제 힘줄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힘줄이 뼈랑 연결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이면은 그냥 그 주변 근육을 보충을 해서 그냥 저냥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힘줄도 이게 완전히 파열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애가 이런 이렇게 중간 부분이 요만큼 날아가는 요런 파열도 있어요. 예. 예, 요런 파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변에 근육을 강화해가지고 네, 얘가 더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아킬레스건이 죄다 싹 다 나간 거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거기를 수술을 해가지고 그니까 이렇게 열어보면은 원래 뭐 힘줄이 원래 아킬레스건은 힘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어져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이어서 봉합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줄이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힘줄이 자연적으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파열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뭐 째거나 관절경 같은 걸로 파고 들어가서 요 끊어진 힘줄을 이렇게 이어주는 봉합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겠죠, 그쵸? 예, 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 필요성은 있죠. 하여간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는 그래서 힘줄이 그 근육에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질기고 이게 골격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고기 먹어보면은 이 오돌도돌한 거 막 이빨로 긁어내려 해도 네. 안 긁어내지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네.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격에 딱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골격근에 관하여 알아야 할 두 번째 사항은 골격에 관절이 없다면, 네, 근육은 있고 힘줄은 있는데 관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 관절이 없다고 해봅시다. 우리 팔을 이렇게 펴보세요. 팔꿈치 네. 관절이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팔을 이렇게 당기려고 이 근육이 아무리 수축을 해도 팔꿈치 관절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못 움직이고, 막 부럭부럭부럭거리. 그쵸? 예, 그냥 이 뼈가 그냥 버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네. 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중간 부분에 어때요? 쉽게 관절. 접혀질 수 있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재밌어요. 이렇게 팔 해보시고 여기 근육을 재현이가 네. 이렇게 손으로 당겨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팔이 따라 올라옵니다. 예. 거기 관, 그쵸? 예, 올라오죠. 어, 되게 어, 신기하죠. 예. 네. 예, 이게 그 우리가 팔을 굽히려고 할 때 실제 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아, 근육이 수축을 해서 여기 힘줄을 당기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축을 해서 여기 팔을 당겨주는 게 우리가 팔을 굽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예, 무슨, 힘줄을 그쵸 어거지로 근육이 수축하지 않았는데 당겨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접혀지는 겁니다. 재밌죠? 아, 근데 이게 관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이 가해져도 뼈가 굽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뻣뻣하게 그냥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절이 없다면은 사실상 근육하고 힘줄이 연결돼 있어도 거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격근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관절 종류를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관절 네 가지 종류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골격이 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을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어깨에서 손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긴 뼈 하나가 우리 팔을 지탱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서는 우리 팔을 구부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팔이 부러져야 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팔은 어깨와 손 사이의 중간 지점에 부근에 관절로 되어 있다. 팔꿈치 관절이라고 불리는 이 관절은 위팔뼈와 두 개의 아래팔뼈를 구별시켜 준다. 이 관절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꿈치에서 팔을 구부릴 수 있다. 그렇죠? 인체에는 네 가지 주요한 관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관절 종류가 대략 한 네 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관절은 우리가 흔히 경첩이라고 불리는 원리랑 똑같은 친구가 돼요. 경첩이 뭐냐면 이렇게 여닫이문 아시죠? 그쵸? 네, 알죠. 여닫이문 안에 보시면은 곡이 붙어 있어서 문을 여닫게 하는 그 경첩 있잖아요. 아, 네, 알죠. 그 구조랑 우리 팔꿈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 경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첩을 예로 들었을 때 이렇게는 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문을 갑자기 여닫이로 경첩인데 위로 올려서 연다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가동할 수 있는 게 이건 한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의외로 긴 거예요. 경첩으로 돼 있으면. 네. 팔꿈치에도 경첩관절이고 무릎도 경첩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좌우로 못 움직이네. 네, 좌우로 못 움직이고 앞뒤로만 움직이는 이유가 경첩의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절은 절구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꼭 절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구 아시죠? 요런 그 볼 같은 게 있으면은 공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쿵쿵쿵쿵 찌으면서 뭐 곡식이나 네, 이런 거 빠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꼭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건데 물론 절구에는 남는 공간이 있지만 절구 관절에는 요게 딱 맞아 떨어져요. 이 공하고 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파여 있는 부분이 거의 딱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되면은 네. 레고 있네. 레고에도 이런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딱,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절구 공이가 그 가동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자유롭게 돌아가겠죠. 그쵸? 네, 절구공이가 깊이 박혀 있다면은 돌아가는 그 각도가 좀 줄겠죠. 그쵸? 네. 근데 얘가 얕게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훨씬 돌아가겠죠. 그쵸? 다리 찢기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엉덩이 관절하고 어깨 관절이 절구 관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360도로 자유자재로 돌아가죠. 그쵸? 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절구에 절구 공이가 박혀 있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360도로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다리도 우리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쵸? 네. 자유자재로. 무릎하고는 다르게 그게 이제 절구 관절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가 더 많이 돌아가나요? 다리가 더 많이 돌아가나요? 어깨가 더 많이 들어가죠. 어깨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가죠.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깨가 이 절구에 훨씬 얕게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엉덩이는 어때요? 훨씬 더 깊게 박혀 있다는 뜻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죠. 그쵸? 네.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공이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무리한 힘을 가해서 이 공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를 어깨가 빠졌다고 하는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무지하게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어깨 빠지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 눅눅해야 되고. 쳐가지고 막 끼워 넣잖아요. 그쵸? 네. 그나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얕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여기 엉덩이 쪽에서 다리가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거. 들어본 많이. 적은 있어요? 네, 축구할 때 어떤 사람 그 다리 네. 빠지.
아야, 다리가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생님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저 예, 축구하면서 좀 딱 한 번 딱 들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봤어요. 네, 예. 조축한 시들 할 때 딱 한 번 들어봤어요. 그거 아마 헛발질을 엄청 세게 했나 본데. 아니면 그게 어떻게 빠지나요? 하여간. 네, 하여간 이 다리가 빠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얘는 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대신에 가동 범위는 줄어들고 안정성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장관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말을 타면은 요렇게 해서 안장에 요렇게 얹어가지고 요 위에 사람이 앉아서 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꼭 요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여기 보시면 밑에 요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0도로 해가지고 이 위에 얹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 있어. 이렇게도 움직이겠죠. 그쵸? 네, 이렇게. 그리고 좌우로도 움직이겠죠. 그쵸? 네. 근데 절구관절처럼 360도로는 안 돌아가겠죠. 그쵸? 아, 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안장관절이 이거 발목인데 발목 돌려보면 어때요? 그래도 팔꿈치처럼 한 방향으로는 아니고 약간씩 돌아가긴 하는데 어깨처럼 진짜 이렇게 광범위하게 돌아가진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발목 접질른다고도 하고 발목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절구 관절보다는 약간 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움직임은 조금 더 제한되는 그런 관절이 발목 관절, 안장 관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가장 튼튼한 관절이 뭐라는 거예요? 팔꿈치하고 무릎이 가장 튼튼한 관절이라는 거예요. 예, 가장 약한 관절이 뭐예요? 어깨라는 절- 거예요. 어깨. 아, 어깨가 가장 약하고 그 다음 약한 게 발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상당할 때 보면 의외로 무릎하고 발목을 많이 다치죠. 그쵸? 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그, 그, 하체 쪽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그쵸?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물구나무 서서 손으로 걸어 다녔다. 그럼 벌써 그러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네가 이만큼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체중을 많이 실어서 막 방향 전환 빨리 막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가서 다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나마 튼튼했기 때문에 그 정도 버티는 거지. 만약에 어깨 관절 같은 거, 그쵸? 네. 예, 이런 게 우리 무릎에 있다. 이러면은 아마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 예, 다 20대, 30대 되면은 다 아이고 무릎이 쑤시네, 막 뭐 이런 아, 예, 아, 다 그럴 겁니다. 예. 네. 하여간 그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디관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등뼈하고 목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관절인데요. 이 관절은 이제 여러 개의 관절로 되어 있는 마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디는 굉장히 조금씩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저 수전 그 보시면은 코브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 코브라 아시죠? 네, 알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좌유자재로 이렇게 폈다 굽혔다 이렇게 돌아가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거기 보시면 마디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마디 하나하나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쵸? 그 네,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쵸? 네, 안정적이고 튼튼한데 얘가 관절 하나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데 그게 마디에서 쭉 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90도, 180도 가까운 범위로까지 가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움직였을 때는 마디 하나당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관절에서 10도라고 한다면은 뭐 거의 안 움직이는 관절이 되겠죠. 그쵸? 예, 네.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거예요. 근데 척추는 이런 마디가 어때요? 쭉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저기 한 뭐 18개 있다고 쳐봅시다. 뭐 선생님 척추가 뭐 마디가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맨날 번호 붙이잖아요. 그쵸? 네. 하여간 뭐 18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일제히 이 관절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몇 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180도. 180도까지 얘가 접힐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원리로 그 튼튼하면서도 가동 범위를 넓게 하는 관절이 마디 관절, 우리 허리와 목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이 허리 관절이 앞으로는 잘 숙여지는데 왜 뒤로는 잘 안 되나요? 아, 그거는 모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 애초에 모양이 그 허리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자 S자로 있잖아요. 예,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말했던 것처럼 뒤로 젖히는 거나 앞으로 젖히는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하중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중을 분산시키시려고 얘네들을 목도 마찬가지지만 허리를 약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밑에 쪽은 이미 어때요? 뒤쪽으로 약간 꺾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살짝 비중이 살짝. 예, 그러니까 이미 살짝 꺾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꺾으려고 하니까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덜 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대신에 앞으로 넘어가는 건 어때요? 꺾어진 게 펴지면서 넘어오기 때문에 쭉 내려가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예, 근데 대신에 이렇게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체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씩 분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산되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체중이 각 마디마디에 이렇게 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척추가 일자였으면 한 30분 뒤면 바로 쥐나긴. 척추가 일자였으면은 몇 년 못 살아서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쵸? 아, 네. 그거 100%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가 그 핸드폰 많이 보면 일자목 된다 그러잖아요. 일자목 거북목 된다 그러잖아요. 네. 목도 마찬가지로 약간 요렇게 S자로 약간 요렇게 역시 C자로 되어 있거든요. 체중을 네. 분산하려고. 네. 예, 얘는 S자는 아니고 역시자예요. 예, 그런데 얘가 그 핸드폰 본다고 목 계속 쭉 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 역시자가 아니라 약간 요렇게 되다가 끝에 쪽이 이렇게 돼요. 일자로 돼요. 일자로.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체중을 이 목의 무게를 받는 부위가 밑으로 갈수록 가중되면서 요 부분 있잖아요. 그쵸? 네. 꺾어지는 요 부분에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 디스크를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튀어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네.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아니라 이제 그 뭐 근육이 뭐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주변의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손이 갑자기 막 저려요. 신경이 아, 압박이 오니까. 네. 예,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허리 네. 통증, 목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심해지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니, 저희 예. 허리 디스크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허리 똑같이. 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이 척추에 가해지는 무게가 조금 그 많아요. 애초에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때요? 그게 이렇게 순간에 계속 오랫동안 가해지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이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오랫동안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데 현대인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하루에 뭐 대부분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척추가 이게 움직이면서 그 무게를 조금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한 자세로 그것도 별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이 그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앉는 게 아니라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네. 그러면 요 그 한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루 아침이 아니라 그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해지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못 버티고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척추가 펴지면서 이게 비중을 너무 많이 받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리고 애초에 그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그 허리 자체에 체중을 그러니까 부하를 계속 가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아, 일어나서 걷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왼쪽으로 체중이 실렸다, 오른쪽에 체중이 실렸다 하면서 이 부하가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쵸? 네.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허리도 어때요? 잠깐씩 쉬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버틸 수 있는 건데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구부정한 자세로. 네. 그러면은 계속 무게가 한 지점에 계속 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발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밌는 게 허리 디스크의 그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오래 걷는 거예요. 오래 걷는 거. 아, 예. 허리가 아픈 그럴 수 있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망가지기 전에 재활 치료 중에 하나가 오래 걷는 게 허리 디스크 재활 치료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예,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그 뭐냐 부하를 조금씩 이제 분산해 주는 거죠. 물론 다른 재활 치료도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그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활동적이고 예, 약간 물론 그 과정에서 몸을 너무 써서 이제 그 혹사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이렇게 사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면 오히려 탈나게, 병나게. 아, 예, 네. 오히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예, 부지런하게, 그쵸? 어떤 일이든지 예, 열심히 하시면은 그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네 가지 예, 형태의 주요 관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첩, 여다지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열립니다. 그다음에 절구관절, 얘는 이제 공이가 패여 있는데 맞물려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로 회전하는데 깊게 박혀 있으면은 조금 안정적이긴 한데 덜 돌아가고 얕게 박혀 있으면은 조금 불안한데 더 넓게 돌아가는 어깨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네, 그 다음에 안장 두 개를 좌우로 맞물린 형태의 관절이 있는데 그게 발목 관절이라는 거예요. 얘는 경첩과 절구의 절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확보하면서도 안정성도 절구 관절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관절이 안장 관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디 관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동 범위와 그다음에 그 버티는 거죠. 그쵸? 버티는 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애초에 많이 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한 마디 한 마디는 애초에 조금만 움직이게 해서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마디들이 쭉 맞물리면서 얘가 가동 범위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요런 관절이 마디 관절이고 우리 목과 허리에 해당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